여기 저 물권적 조건도 시험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례 문제 나오면은 이게 꼭 언급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저 물권법 끝날 때까지 이 물권적 조건이란 말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를 안 해놓으면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거. 이제 개념만 놓고 보면 이제 물권의 행사가 침해를 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그 침해 상태 제거해달라든가 또는 일정한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 조건 그런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책에는 방해의 모습에 따라 그러는데, 물권 조건 종류가 앞으로 교재에서 직업대로 나와요. 세 종류가 있어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그냥 얘만 한두 개 들어놓고 말아뿐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얻을 때 이게 행사할 수 있는가. 여기 반환 청구권은 침해의 태양, 점유, 침탈 또는 반환 거부 방법으로, 이 반환 거부 방법으로 침해의 태양 이렇게 돼야 돼요. 반환 거부 방법으로 물건이 침해를 당했을 때 내 물건 돌려달라 청구하는 것이 물권적 반환 조건이에요. 점유 침탈은 갑이 휴대폰 소유자인데 을이 침탈 뺏어갔다. 뺏어간 순간에 갑이 휴대폰에 대한 소유권, 물권이 침해당했다. 그러면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 중개소금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내 휴대폰 돌려다오 이렇게 청구하는데, 이런 게 물권적 반환 청구권. 다만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얘는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 요 권리 의무가 있다는 것만 모르고 살았지 내 거 돌려다오 말은 오고 살았을 거라고 말이야. 이게 물권적 반환 청구. 그 다음 반환 거부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당한 거.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존속権이 만료가 됐다. 그럼 임차는 목적물 임대인에게 반환해 주는데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거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반환 거부함으로써 건물 소유자는 임대니까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때 임대인이 엄마 기간 끝났다, 내 건물 돌려다오, 이런 게 물권적 반환 조건. 침해 태양, 점유 침탈, 반환 거부 방법으로. 방해적 조건은 점유 침탈, 반환 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이렇게 침해당할 때는 이제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 침해 상태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방해적 조건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갑의 토지에 건물 지었다. 무단으로 건물 지은 것 동시에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물권 침해했다. 법의 법자도 모르면 야만 내 땅에다 건물 철거하라. 이런 게 물권적 방해적 청구권. 특히 이제 이런 사례가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놨다 그 말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등기 서류 위조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무효 등기가 돼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애가 을에게 야 인마 이건 내 땅이다, 왜 내 땅에 대해서 네가 등기 가지고 있느냐, 등기 말소시켜달라,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 이런 것도 물권적 방해적 청구권. 얘가 원인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물권 침해했으니까 침해 상태 제거해달라, 그게 원인무효 등기돼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건데, 요즘에는 원인무효 등기에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이 물권적 방해적 청구권 일종이다. 요게 시험에서는 훨 중요하니까 특히 신경 써두세요, 그 이야기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위에 두 개과 반대로 요 두 개는 방금 예설했다시피 현재 물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침해 상태 제거해달라고 청구하는 건데, 방해 예방 조건은 예방이란 말 썼다시피 현재 물권이 침해당한 건 아니고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글자 그대로 일정한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물권적 방해 예방 조건. 따라서 물권적 조건은 반드시 물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를 당한 경우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니까 잘 고르시라고. 침해당할 염려도 행사하니까. 우리 주에 성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옆에서 을이란 건축업자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깊이 파들어간다. 현재 갑의 건물에 붕괴된 건 아닌데 계속 깊이 파들어가면 붕괴될 염려,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물권이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 법의 법자도 모르네도 쫓아가서 엠마 계속 땅 깊이 파들어가면 내 건물 무너질라 한다. 지방공사 철저해라. 공사 중재해라. 예방조치에다가 청구하는 것, 이런 게 방해방 청구권. 주의할 거. 먼저 여기 반환 청구권은 점유 침탈 등이 있어야지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요. 그럼 논리학적으로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권의 경우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거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나중에 강론 배우면 나오지만 저당권하고 지역권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저당권은 이걸 묻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까 저당권은 특정을 계속 추지를 시켜줍니다. 1억 빌리고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목적물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가. 근데 이 애가 점유하는 건물을 제3자가 침탈 뺏어갔을 때 저당권자가 야 인마 이 건물에 내가 저당권 가지고 있으니까 뺏어간 건물 나에게 반하라. 저당권에 기한 저당권을 주장해서 그 이야기. 앞으로 책담은 저당권에 기한 이런 말이 지겹도록 나오는데 지문에서도 요 특이자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저당권적 행사할 수 있는가. 내가 저당권이가 건물 나에게 반하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유. 얘가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라고 말이야.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니까 점유 침탈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저당권은 점유를 침탈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점유 침탈이 있어야지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하기 때문에 점유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권의 경우는 점유 침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방해적 조건하고 방해방 조건 두 가지만 인정이 돼요. 반환 조건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 아까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물권적 조건은 우선적 효력과 더불어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특질로부터 도출된 효력이니까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물권의 효력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물권 8개 어떤 물권이 침해를 당하든 물권적 조건은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물권의 경우는 반환 청구를 인정이 안 되고 이것만 인정이 된다든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8개 중에 물권은 어느 것이 침해를 당하든 물권의 조건은 다 인정이 돼야 될 거라고 말. 근데 우리 법이 희한하게 됐어요. 소유권을 비롯한 6개 종류 물권의 경우는 당해 물권이 침해를 당하면 물권적 조건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유치권하고 질권 2개는 당해 물권이 침해를 당할 때 물권적 조건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6개 종류 물권은 당해 물권이 침해를 당하면 물권적으로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유치권하고 질권은 규정이 없으니까 유치권하고 질권은 침해 당하더라도 물권 조건 인정할 수 없는가 이게 논란이 되는데요. 질권은 우리 시험법에 제외가 되지만 요거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권 조건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대답 확실히 이렇게 하네요. 시험하고 상관이 없죠. 문제는 우리 시험에 대한 유치권인데 단답시로 지겹도록 출제가 돼요. 나중에 유치권 공부할 때 자세히 가르쳐 준 거야. 거기 보면 166페이지 민법 규정에서 가로친 2번에 보면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조건 요건 밑에서부터 두 번째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점유권에 기한 물권 조건만 행사할 수 있다. 그 한 줄이 시험에 쏟아나오니 그것만 딱 체크해 놓으라는 거야. 또 이걸 지금 손대면 10분이 날라가 버려. 유치권 공부 안 했는데 점유권도 공부 안 했고 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니까 그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 체크만 딱 해놓으라. 그 다음 뒤에서 배우면 암기 안 하고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우측에 내용 책에 보면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반환 청구, 방해 청구, 방해방 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니까 정확히 깨우치고 그 밑에 보면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쓰였는데 이유는 점유가 수반되지 않는 물권이니까 점유 침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말들이 책에는 다 빠졌다. 이 빌어먹을 새끼가. 이 물권의 조건, 이 최종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 어떨 때 이게 인정이 돼 이걸 깨우친다 그 말이야. 그 이거 설명도 없이 반환 청구, 방해 청구 세 종류가 있다 나뉜다 이러면 어찌 되냐고 이 나쁜 새끼가. 이런 내용이라고 막 그래 칠판에 써준 거라고 말이야. 그 정리 따박따박하고. 그래서 법적 성질에서는 그 물권역에서 동그라미 1번
그 부분이 시험에 써나오는데 지금 이 물권적 조건은 물권하고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침해 상태가 제거달로 처음보는 게 물권 조건이니까 물권하고 물권 조건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 조건을 따라서 이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거를 시험에서 하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여기다 의리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현재 소유자가 갑이니까 얘가 얘한테 내 땅에다 건물 철거하라. 물권적 방해적 조건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를 했다고 말, 팔았다고 말. 소유권 넘어가면은 전 소유자 갑하고 현 소유자 병하고 두 놈 중에 누가 얘한테 철거 청구합니까? 이걸 묻고있는데 법은 상식이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전 소유자 갑이 철거 청구한다 한번 해보자 말. 갔어요. 얘한테 가서 어이 건물 철거해서 그러면 얘가 철거하면 수천만 원 날라가는데 물어보자. 밥 먹는 위반이니까 왜 이렇게 네가 뭔데 철거하냐 그 이야기야. 그러면 이야기하죠. 내가 소유자니까. 물론 일반 민간인들은 내 땅이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여러분들 중개사 공부한 사람은 내 땅이니까 는 무시하고 내가 소유자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을 배우니까. 근데 얘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왜 그럼 얘가 내가 소유자니까 근거를 대야 되는데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어리버리갖고 입만 뻥뻥 하면 망치로 뒤지고 더 터진다고. 근데 얘가 가요. 철거하라고. 왜? 내 땅이니까. 망치를 못 두드리죠? 누가 해야 돼? 얘가. 상식이잖아. 그래서 물권 이전하면 물권 조건도 따라서 이전하고 양전은 불이쳐 뭐 하는 거야?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 조건 행사 못해요. 지겹도록 물어보니까 이런 거는 사료로 나오니까 여기서 풀 생각 말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가로친 4번 침해자 귀책 사유 불문. 이게 또 그렇게 중요한데 물권적 조건 행사하기 위해서 침해자에게 고의과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까? 그 이야기인데 방금 내 이야기다시피 물권적 조건은 물권이 현재 침해를 당한 거예요. 따라서 그 침해 상태를 제거대로 청구한 식 물권적 조건이기 때문에 물권적 조건은 침해자 귀책 사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물권이 현재 침해당했다고 어떤 사유서가 모르겠지만 그러니 침해가 제거달라고 순 객관적인 요건에 의해서 무기조건 행사하니까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잠깐 칠판 보세요. 이번엔 상대방을 한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갑이 토지 소유자 이런 거를 시험에서 자주로 내니까 외워서 못 풀어. 얘가 여기다 무단으로 건물 짓 현재 상태에서 풀으라면 이거는 초등학생도 풀어. 갑이 을에게 철거 청구한다. 정답이니까. 얘가 팔았다. 누가? 얘가 청구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무단으로 지어놓은 건물을 병에게 건물을 매각을 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을 때 얘는 누구한테 건물 철거 청구합니까? 요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원래 무단으로 건물 지으는 얘죠. 따라서 고의과실 귀책 사유는 얘한테 있다고 말아. 나무 터는 걸 알면서 건물 지었으니까 그걸 매수한 애는 병이고 얘한테는 이제 귀책 사유가 없을 건데 건물 나무 토지에다 무단으로 건물 지은 데 대해서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건물 철거 청구하냐 말아. 얘는 침해자 귀책 따지지 않고 현재 내 땅이라는 거야. 그 내 땅에 지금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야.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내 소유권 물권이 침해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철거해달라는 거야. 누구를 막론하고. 따라서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현재 침해자에게 물권 청구 행사하는 거야. 현재 침해자에게. 얘 말고. 쉽게 하자고 말이야. 갑이라는 아저씨가 골목을 지나간단 말이야. 여기가 A라는 여기 B라는 요즘은 보기 어려운데 골목에서 꽁노를 하고 있어요. 꽁노를. 요즘은 이런 애들 없죠. 어릴 때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이야. 근데 하도 골목이 시끄럽거든요. 갑이라는 아저씨가 담배 피우고 가다가 꽁을 뺏어서 어린 아저씨 마당에다가 휙 던져놓고 담배 물고 갔어요. 그러면 이 어린애들은 누구한테 꽁 돌려달라고 쫓아가던가요? 어? 요 가변한 아저씨한테 쫓아가면서 아버지 꽁 돌리셔 계속 그래요? 이런 애들은 키울 의미가 없어. 학교 그만 보내세요 여기서. 에? 뭐 하루 담배 피우고 한 저 새끼 꽁도 없는 애 쫓아가면서 뒤에서 시끌시끌 하면서 쫓아가면서 꽁 주세요 하는데 꽁은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꽁 달라고 하는데 똑똑한 애는 가변한 아저씨 등대대고 쌍소리 한번 하고 에이씨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을 아저씨 뒷문 두드리고 아저씨 내 꽁 거기 있어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을 아저씨가 뺏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 내 꽁에 대한 소유권은 요 을 아저씨가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꽁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 아저씨가 꽁 돌려다 하자 아무 잘못 없지만 거기에 물건을 줬고 라고. 그러니까 꽁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 요 값은 누구한테 철거 청구해요? 무단으로 지은 애지만 현재 침해자는 애잖아요. 건물소 애자가 얘한테 철거 청구한다고 그렇게. 얘 고르면 얘꽁 담배 피는 아저씨 쫓아는 그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얘한테 철거 청구하는 거. 근데 얘한테는 귀책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건물 무단으로 지은 애잖아요. 그럼 얘한테 물권 조건 행사하는 거예요. 현재 침해자 얘한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우리가 지금 2주 전부터 불법행위를 갖고 놀으라고 내가 신주당부를 했는데 여기는 불법행위도 동시에 성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도 이제 갖고 놀아야 되는데 지금 가부 토지에다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그러면 도망갈 거 없어요. 얘한테 철거 청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철거 청구하고 이걸로 직성이 안 풀린다는 거야. 얘가 지금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건물 지은과 동시에 나는 토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생겼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죠.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채무불이익이 아니라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분석해보면 이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꼭 귀책사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줬죠.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된가 점검하라는 거. 얘가 가해자요. 나무 토지인 걸 알면서 무단으로 건물 짓기 때문에 얘한테는 귀책사유 고의가 있고 나무 토지에 건물 짓는 것을 법에 허용하는 위법한 행위를 범했고 결과 얘한테 손해를 입혔고 토지상 뭐 하겠습니까? 따라서 의리 가부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것도 전형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되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물권조건 행사함과 동시에 플러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돼요. 절대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요거를 양도했을 때 못해요. 갖고 놀아야 된다고. 건물을 양도를 했을 때 요때는 이제 누구한테 물권적 조건 행사하는가? 현재 침해자 병에게 귀책사유는 없지만 얘한테 건물 철거 청구하는 거 이렇게. 근데 얘도 손해는 지금 입었잖아요. 그럼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가? 얘한테는 못하는 거야. 귀책사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따라서 현재 침해자 병에게는 귀책사유는 없지만 얘한테 건물 철거 청구 물권 청구 행사하고 그 대신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를 얘한테 못하고 대신 누구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는가? 원래의 무단한 건물 지은 얘한테 귀책사유가 있잖아요. 얘한테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하고 물권 청구 상대방 이 경우는 분리가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런 거를 자유주의를 갖고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법행위도 요건을 순식간에 놓고 따닥 접목시키는 훈련하셔야 되고 따라서 물권적 조건 행사하는 경우에 언제나 손해배상 조건이 수반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병처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물권 조건 행사하겠지만 이 경우는 얘한테 귀책사유가 없으니까 불법행위는 성립 안 되니까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죠. 따라서 물권 조건 행사하는 경우는 통상 침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동시에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하지만 귀책사유가 없으면 불법은 성립이 안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 뒤에 다시 이제 당사자에서 물권의 조건은 누가 행사하냐? 주체. 현재의 물권자여야 돼요. 현재. 거기 판례 보면 아까 예의 들어준 거 앞에서 물권 이전하면 물권 조건을 따라서 이전이 돼요.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 조건 행사 못해요. 현재의 침해자가 현재의 물권자가 물권 조건 행사하는 거니까. 동그라미가 가르쳐준 거. 그 밑에 예도 들어있잖아요. 점검 다시 하고 상대방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의 침해자여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체도 현재의 물권자가 되고 상대방도 현재의 침해자가 된다.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건물이 양도되면 현재 침해자 병이니까 귀책사유는 없지만 얘한테 물권 조건 행사하는 것이고 얘 말고 그러나 얘한테는 이제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못할 것이고 이때 그 밑에 보면 판례가 1, 2, 3번 나오는데 요즘 시험 이 세 개 판례가 쏟아져 나와요. 나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 그 판례 세 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시 칠판의 사례를 보자 말이에요. 직업도 출제도 사례 문제로 지금 방금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얘가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 지었고 얘가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해서
건물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갔다. 그럼 현재 침해자는 얘기 때문에 얘한테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철거 청구한다. 여기까지 지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물이 통상 신축 건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신축하다 보니까 여기에 미등기라고 말. 통상은 이 미등기 건물을 우리 병에게 팔았다는 거. 내용 파겠나요? 그럼 미등기 건물이 얘가 몇 순이죠? 미등기 건물 몇 순이니까 아까 판례 나왔다시피 얘가 매매대금을 완납했고 건물 인도받다 하더라도 법률상 소유자 아니잖아요. 소유권에 준하는 간섭법상 물권도 인정이 안 되고 이런 애가 미등기 건물로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얘한테도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지금 묻는 판례인데 첫 번째 판례가 미등기 건물은 매수인에게도 철거 청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겠나요? 원래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되려면은 당의 건물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여야 돼요. 근데 왜 얘가 문제냐? 건물이 지금 매수는 했지만 매매되고 만납했지만 미등기다 보니까 소유권을 현재 취득 못했어요. 그럼 이런 자한테도 철거 청구하는가? 이거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되어요? 이 건물 이번에 우리 A에게 임대를 해줬다 그 말. 임대. 이 건물 지은 애가 건물 A에게 임대를 해줘서 이렇게. 그럼 요 임차인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거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당연히 임차인한테는 철거 청구 못하겠죠. 얘는 이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요. 임차인이기 때문에 관리 권한밖에 없다고. 그럼 얘한테 정리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사례를 자유적으로 바꾸는 게 외울 수가 없어. 건물 무단으로 지었죠. 이걸 A에게 임대해 줬다고 지금. 그럼 얘가 임차인이죠. 얘한테 얘가 철거 청구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얘는 철거 청구 뭐 한다면 얘한테는. 얘는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가 관리 권한밖에 없어. 더 쉽게 법은 뭐이다? 상식이야. 임차인 얘한테 얘 가서 이 건물 내 토지 무단 지어줬어. 철거해서 얘한테 그럼 얘는 뭐라고 임차인이? 여자한테 아저씨 내 거 아니에요. 나는 빌려 쓰고 있으니 이 아저씨한테 이야기 저렇게 하죠? 그게 법이야. 상식이니까. 이런 것도 틀리냐고 말이야. 얘한테 철거 청구, 임차인한테 철거 청구 뭐 하는 거라고. 알아듣나요? 얘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임차인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말이야. 현재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얘도 매매대금 완납긴도 받았으니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로 봐요. 이 미등기 건물의 임차인과 달리 임차인도 소유자 아니고 얘도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차인은 관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철거 청구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법률상 사실상 얘가 소유자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한테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요게 1번 판례예요. 직업대로 출제해. 미등기 건물 매수인한테도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요거 비교하시는 거 임차인하고 그다음 칠판 책에 거기 판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시 칠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처음에 시험 낼 때는 10사람이 다 속고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속은 사람 없어. 몇 번 내다 보니까 이 칠판의 사례에서 갑이 토지 소유자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지어놨어요. 그럼 두말 것 없어요. 갑은 내가 소유자다 건물 철거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하면 되겠죠. 얘가 얘한테. 그런데 이때 요 의뢰 얘가 분명 무단으로 건물 지은 거예요. 얘한테는 철거 청구하고 그 다음에 토지 반환 청구하면 될 건데 당연한 건데 갑이 의뢰에게 이 건물에서 퇴거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시험에 냈더니 처음에는 다 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퇴거 청구는 못해요. 요거 2번 판례야. 왜냐 이거 건물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잖아요. 자기 건물이요. 무단으로 지어도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짓는 거예요. 자기 건물을 점유 사용하니까 퇴거라고 청구는 뭐 하는 거란 말이야. 소유자로서 점유하니까. 거기 판례 2번에서 악구제를 보면 소유자로서 점유했다 그 말이 쓰여있죠. 2번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자기 소유 건물 점유하는 자, 소유자로서 건물 점유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그 판례에서. 이런 자한테는 퇴거 청구 뭐 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 한다 얘한테는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 것이 3번 판례인데 이거를 이제 시험에서 요즘에 2010년도 판례인데 집중해야 돼요. 이번에는 요 우리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무단으로 건물 짓고 임대했다고. 그 막 가르쳐줘. 얘는 임차니까 관리 권한밖에 없으니까 처분권이 없죠. 얘한테는 철거 청구 못하는 거예요. 얘한테 철거 청구 얘가 아저씨 나 빌렸어요. 요 아저씨한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맨 철거 청구를 뭐 한다고? 뭐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요 을에게 철거 청구하는 거요. 이임차한테 철거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한테 철거 청구하려면 현재 이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이임차는 여기서 퇴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철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따라서 3번 판례에서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그게 2번 판례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판례에서 소유자 밑에서 세 번째 줄 2번 판례하고 차이점을 체크해보라고 말이야. 소유자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죠. 2번 판례하고 3번 판례 차이점 구별하겠나요? 요 임차인처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런 애한테는 퇴거 청구가 가능해요. 요 임차인한테는. 왜요? 얘가 퇴거를 해줘야지 얘한테 철거 청구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자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2번 판례, 3번 판례 구별하겠나요? 2번은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애고 3번은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니까 그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점유한 애한테는 퇴거 청구 뭐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임차인처럼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애한테는 퇴거 청구 가능한데 가능한 이유는 거기 설명이 됐다시피 얘한테 철거 청구하려면 그 존재로서 얘가 퇴거를 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그 세 개 판례가 임차인과 소유자를 바꿔치기 가면서 지겹도록 나요. 사례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물권법에서 뭐 되어요? 딱 그 판례 1, 2, 3번 딱 놓고 이건 사례로 나오니까 말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차이점 지적해 줬으니까 그 위험도 갖고 놀아야 되고 우측에 넘어가서 가로친 2번에 불법이나 손해배상 적공의 경우 아까 가르쳐준 소리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물권에 대한 침해가 동시에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침해자가 귀책사고 있는 경우는 그러면 동시에 물권의 조건 플러스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할 수 있네요. 그러나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불법 행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박스 외우지 말고 귀책사 여부 세 번째 칸이 가장 핵심이고 물권 조건은 침해자의 고유가실이 없더라도 물권 조건 행사하지만 불법이나 손해배상 조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유과실 귀책사유가. 그것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나머지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겨보세요. 이 물권 변동이 물권법 꽃인데 앞에 지금까지 서론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 물권 변동 파트가 그냥 세 문제 저는 많이 나올 때 네 문제 적게 나오면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세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 첫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공부한 적 있었죠. 그 권리를 물권법 시간이니까 전부 권리를 물권으로 다 바꿔치기 하는 거야.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 그러면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부를 것이고 물권 변동이라고 부르겠죠. 그거는 민법 최고 제일 앞에 나오는 권리 발생 변경 소멸 그거는 물권으로만 바꾼 건 물권법 시간이니까 우리가 총칙 공부할 때 이렇게 했지 않냐 그 말이야. 건물에서 매매했다 소유권 넘어간다 소유권이 권리가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물권법 시간이니까 소유권이 물권이잖아요. 똑같은 거를 물권 변동으로 바꿔 표현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권리 변동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동이 생긴다고 가르쳐 줬는데 하나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라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이거를 줄여서 법률을 규정한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총칙 시간에는 법률 행위가 중개부 대상이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가 이 한 줄을 배웠다 그 말이요. 그 물권법에서 권리 변동은 이제 물권 변동으로 바꾸고 그럼 물권 변동 원인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대부분의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공부할 때는 젓가락 하나를 던져서 배워요. 상속처럼 법률을 규정해 한 물권 변동도 같이 공부를 한다. 물론 주된 것은 위에 거가 중요하겠지만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총칙에서는 이것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물권법에서 이걸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공부를 한다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요 이유 또 뭐냐? 지금 갑이 토지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것도 합의를 하고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게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거 등기해야 돼 이렇게. 요거는 이제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비상속했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죠. 이 경우는 등기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밑에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을 한다. 이 공식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거. 물권 변동 오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추가시켜서 같이 배우는데 물론 중요한 건 위에 거지만 그 다음에 객체도 구별해요. 물권 변동일 때는 부동산이냐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이냐 물론 동산도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그 반 둘로 구별이 되고 그러면 여기 객체는 또 왜 구별을 해야 되느냐 이건 왜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총칙에서 이거 구별을 안 하고 다만 우리 중개사 민법이니까 동산은 중개대상부 아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줬지만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 공부할 때는 동산도 하나 추가시켜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그 이유를 내가 묻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공식 방법에 처해 때문에 물권 그러면 물권의 존재를 제3부터 공시하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라고. 근데 그 공식 방법이 차이가 있단 말이야. 부동산은 뭐이고 등기고 동산은 인도고 갑이 노트북을 여러 개 팔았다 점유죄를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등기가 아니고 이 공식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체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구별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공부를 하는데 19회 시험 그 2009년도가 될 건데 이때까지는 이 점을 보면 동산 물권 변동에서도 한 문씩 냈는데 2009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이때 이후로는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출제가 안 되고 시험 보면 들어가지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 저도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갔고요. 이거는 대신 이제 99.999의 부동산 물권 변동 시험에 나오고 이것도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하지 물권 변동을 하는데 전문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186조에 규정이 되었다 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하지 물권 변동을 한다. 186조고 상속을 비롯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을 하는데 이게 187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하고 187조를 중심으로 해서 물권 변동 공부를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물권 변동이 두 가지가 있고 객체는 지금 구별이 안 됐는데 객체도 구별해야 돼요.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최근에 이제 부동산 동산 빠져 있지만 물권 변동은 두 가지로 전부 다 뭐 때문에 구별하더라? 공식 방법에 차이 때문에. 그 다음 뒤에 보면 이 물권 변동이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기초 원칙을 몇 가지 깨우쳐서 공시 원칙하고 공신의 원칙이 나왔는데 이것도 기초 입문과정부터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공신 원칙은 저번 주에 나왔고 총칙 공부할 때 몇 번 나왔잖아요. 공신 원칙은. 따라서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저기 179페이지를 거기 보면 제2절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와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직업별 출제가 도는데 186조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등기한다. 180조 등기 필요 없다. 이 두 글로 나누어서 우리가 물권 변동 공부를 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제 앞에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뭐냐 이런 기초를 좀 닦아야 돼. 그 앞부분을.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총칙에서 우리가 법률행위 종료할 때 물권행위, 채권행위 나왔는데 나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왔어요. 물권법에서 배웁시다 그러고 이거 총칙에 보면 법률행위 종료 두 번째에 나와 있어.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그거 지금 여기에 나왔던 뒷페이지 보면 물권행위, 채권행위고 176페이지, 7페이지. 그러니까 총칙에 나왔던 것이 건너뛰었던 것이. 따라서 집에서 이습을 한번 해보라면 다 기본적인 가르쳐 드렸으니까 명인방구 임목등기도 입문 과정도 다 가르쳐 드렸고 이 조문은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등기법 선생들이 예달프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등기법을 이미 지금 공부 들어갔을 건데 등기법 좀 들어갔죠? 근데 물권법에서 이걸 안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등기법 이해하기 좀 힘들었을 거라 공부 처음 한 사람은. 그 186조, 180조 나오잖아. 등기법에서도. 이 조문은 미리부터 외우고 다니셔야 한다고. 두 개 조문은. 여기에 틀 맞춰서 이제 다음 시험부터 배우기라고.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네요.